네, 안녕하세요. 한국화갑협동조합 12월에 개인전 맡게 된 이사 황선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조강기 작가 나와 계시고요. 네, 인사 반갑습니다. 말씀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화가협동조합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아마 지금 한국화가협동조합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런 퓨리브를 하는 건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전에 한해서요. 그래서 조강기 작가님께서 그 마지막에 대미를 좀 장식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다르게 하면은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영광입니다. 중요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면은 왜 선수는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 이러잖아요. 네. 그런 영광이 또 생겼군요. 그럼 또 대표 선수이신 거죠. 감사합니다. 소속 작가 중에서. 네.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언제나 작가님의 작품은 인간성 회복이라는 주제, 네. 타이틀을 가지고 작품들을 내놓고 계신데요. 이번에도 여지없이 인간성 회복이라는 주제가 메인 그렇죠. 테마인 예, 거죠. 그렇죠. 네. 코로나로 근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작가들은 원래부터가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앉아서 다른 데서 뭐 할 것도 없고. 네네. 작품만 오로지.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결국 혼자 싸움이니까. 그러면은 그전에는 내가 나 혼자만의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 네. 현재는 거의 온 국민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어떠세요, 마음이? 좀 사실은 이게 사람 인자가 서로 기대는 인자잖아요. 한자로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는 바로 혼자 서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올 거지만 사실은 이 사이를 두고 좀 떨어져서 사이를 두고 본다라는 건 사람이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저로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걷되 분명히 이제 본인의 길을 또 홀로 걸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그 간격이 있어야 그렇죠. 훨씬 더 편안하고 그 길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맞습니다. 결국 그게 인간이 홀로서기를 잘하면 그렇죠. 특히 더 성숙하다라고 보여지시는 이 건가요? 저로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죠. 예. 그러면 그런 의미로 보면은 작가들은 작품을 작업을 하면서 혼자와의 싸움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성숙한 인간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조금 더 그쪽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자기를 한 번 더 반성하게 되고, 네네. 자기를 생각하게 되고, 나는 어디쯤에서 누구에 의해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닌데, 주도적으로 내 삶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지금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작가들한테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좀 저거한 거는 작품을 봐줄 사람들을 부르지 못한다라는 그렇죠. 거. 작품을 보러 오실 분들의 발을 붙잡아 놓고 있다라는 그게 거. 이제 좀 힘든 부분이죠.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본래 이제 작가의 노트를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은 이제 한 잔 정도에서 끝나는데 작가님의 작가 노트는 2장을 꽉 채워서 이게 이제 좀 철학적으로도 의미도 되게 깊고 이제 본인의 작품 세계에 대한 확고한 어떤 신념이나 어떤 그 생각들이 잘 정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이번 작품을 보면서 그동안의 작품과 조금은 좀 달라진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작품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제가 주로 이제 악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그 솟는 힘을 찾았다고 한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거를 또 솟는 힘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예, 바다에서도 산을 볼 수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작품으로 많이 해왔는데 특히 해신당 해변이라는 거기가 사실은 해신당 공원이에요. 공원인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전부 남근상 그것만 천지로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걸 보러 간 것이 아니고 그 해변의 짧은 해변인데 거기에 솟아있는 그 바위들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림으로 옮기면서 그 속에서 내가 산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독도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분명히 느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도 저 심연 속에도 분명히 길도 있고 골도 있고 폭포도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그 일반화되어 있는 높은 곳에 뭐가 있다라는 그것만 찾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저도 눈을 낮춰보니까 뭐 저작거리에도 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듯이 그 낮은 곳에서도 분명히 내가 보고자 하는 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거를 좀 발견해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작품을 이제 우리가 위를 쳐다보는 그런 시선이었다면 네네. 작품의 시선이 조금 더 확대되고 조금 아래도 향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예, 시선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다. 그리고 흔히 놓치기 쉬운 사소한 것에서 굉장히 귀중한 진리를 찾을 수 있는데 그거를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꼭 산을 올라야지만 네네. 그것도 험한 산을 올라야지만 보이던 것이 아주 낮은 곳에서도 있었다라는 거. 현재 우리 삶에서도 그런 교훈을 많이 얻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거를 이제 찾아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 주신 그 대목에서 내가 독도에서 그걸 느꼈는데 잊어먹고 있었죠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순간 이렇게 띵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 제가 이번에 올해 우리 2021년 한국화가협동조합의 작가들과의 여행에 독도하고 네네. 울릉도를 제가 같이 동행을 네네.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독도에서 느꼈던 그 가슴 벅참, 설레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네. 근데 저도 순간 그거를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땅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우리의 하늘, 우리의 어떤 그 땅, 뭐 바다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작품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상기시켜 줄 수 있겠구나. 네네.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되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작품에 조금 다른 면도 있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굉장히 좋은데 네. 우리 설악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네, 작품 네.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꼭 걸음하셔서 보셔야 될 거고요. 직접 보시고 가슴에 품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저 작품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노을, 그 다음에 일출, 이런 장면을 2014년도에 많이 했었어요. 거의 온 산이 불타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었는데, 사실은 제가 블루 작업을 하면서는 새벽이거든요. 새벽을 보이는, 새벽이라는 거 의미는, 블루의 의미는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암흑에서 처음으로 깨어난 색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내 활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체의 활동은 제한되어 있지만 정신은 깨어 있다면 많은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블루 작업을 했는데 이제 깬 사람한테는 이미 깨어난 사람, 깨서 오랫동안 그 사유를 한 사람들은 그 암흑이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담도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근데 이제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가장 추운 것 속에서 가장 따뜻함을 발견해내기를 원하는데 작가의 의도하고는 틀리게 조금 그런 거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내 자신이 내가 깼으면 이제 나도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장면이 일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안에 있는 작품 중에 저게 등장한 것도 여태까지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공간, 이런 공간, 이런 시간. 근데 이제 이 시간의 흐름을 이 전시장 안에 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한밤중에서부터 동트는 데까지를 넣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해가 올라온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지금 우리 그 조광기 작가 하면은 그 쪽빛이라고 얘기를 해서 네네. 동트기 전에 네네. 예, 가장 어둡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장 춥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몸은 또 기지개를 펴야 되는 그러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저는 이제 그렇다라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저 설악산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니까 기지개를 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확장된 그런 모습들만 보다가 나중에는 전체를 다 품을 수 있는 네. 이 따뜻함이 있구나. 그러니까 노을이라고 하면 우리가
뜨는 해가 있으면 반드시 지는 해도 있지 않습니까? 있겠죠. 네, 예. 그래서 뜨는 해와 지는 해를 다 품을 수 있는 훨씬 더 뭐라 그래 큰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큰 본인들의 어떤 히스토리를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 작품 속에 내가 서면 저 속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실되겠구나. 예. 누가 서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이야기로 채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각자가 가는 길 속에서 그렇죠. 자기 위치가 네. 많이 틀려지겠죠. 저 그림 그렇죠. 속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늘 왜 우리가 인간은 선택의 또 기로에 서게 되니까 그렇죠. 네. 어떤 선택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얻었고 또다시 시작할 때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를 저 작품과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작가님의 작가 노트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굉장히 좀 철학적인 의미가 좀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농사에서 나오는 힘일까요? 근데 아니, 농사라기보다는, 그 전에는 선배들의 문헌 속에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받았었어요. 산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제가 지금 산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말은 안 해요. 예. 근데 이게 직접 내가 부딪혀 보니까 또 받는 느낌이 틀려요. 문헌 속에서는 그분들이 워낙 그걸 다 체험했던 거기 때문에 그걸 따라쟁이처럼 내가 아까 잊어버렸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걸 한번 부각시켜서 다시 한번 그런 거야 하고 이렇게 앵무새처럼 읊었다면 아마 지금 블루 작업서부터는 내가 첫 출발이듯이 여러분도 지금 다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있는 첫 출발이다. 오늘 하루가 나한테는 가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첫 출발선에 있다. 가능성이 무한하다. 왜냐하면 미래는 몰라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과거는 지나가 버려서 못하잖아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지금인데 해가 떠버리면 그 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돼서 쫓아다니는 일밖에 못하거든요. 근데 이 블루였을 때는 아직은 몸은 움직일 때가 아니고 정신만 깨어있을 때거든요. 정신 깨어있을 때 나를 좀 찾아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블루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에서 저 그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깬 자들도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데 확고한 방향을 잡아줘라 하는 것도 있고 또는 노을과 일출이 사실은 불타기는 한 가지예요. 예, 붉게 타오르는 건 한 가지인데 보는 이에 따라서 이건 일출이다, 이건 노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틀린 거죠. 제가 바다에서 산을 본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보여줬다고 볼 수 있고 더 속물적으로 얘기하면 DP의 묘미를 살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블루 그림이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그 영향을 선하게 줍니다. 근데 블루 그림만 모여져 있을 때는 서로 상충해요. 부딪힙니다. 부딪혀가지고 위압감 쪽으로 많이 가고 차가움 쪽으로 많이 느껴져요. 서늘한 느낌. 네. 네. 근데 이게 사이사이에 저런 것이 있으면 그 옆에 게 전혀 차갑게 느껴지지 않죠. 맞아요, 맞습니다. DP 때문에도 네. 간혹 개인전 할 때는 이렇게 넣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전략이라고 하죠. 전략적으로. 네네네네. 그런데 그 전략이 결국은 굉장히 주요하면 이게 왜 우리가 포텐이 터지듯이 확 이렇게 그렇죠. 확산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작가님의 이 블루 작품 속에 있는 저 설악산이라고 하는 작품이 더 빛나는 것일 수도 있고 네네네. 또는 그 옆에 그 푸른 빛깔의 작품들을 또 빛내주는 거이기도 하고 네. 서로가 상호 보완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네네네.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 그 농사를 통해서도 깨달으셨냐라고 여쭤보는 네. 게 작가님이 또 농사를 좀 지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급자족 예,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소소하게 하신다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 그동안 그래도 한 4년 정도 작가님을 네네. 곁에서 이렇게 지켜본 바로는 농사를 통해서 몸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과실이 열리고 또 곡식을 얻고 이러는 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의미부여를 좀 나름 네, 잘 하시는 네. 것 같고 생명에 대한 네. 경이로움이죠. 네, 그런 게 네, 있으시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들에서 배우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도 다 들 속에 있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제가 포스팅한 게 있는데 도라지 밭에는 도라지 닮은 풀들이 더 기승을 부려요.
아, 그래요? 네. 도라지보다도? 더 잘하죠. 어. 뽑아내도 잘합니다. 그래서 도라지밭을 덮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풀이 도라지는 다음에 또 올라옵니다. 근데 그 풀은 겨울에 싹 죽어요. 예, 뿌리가 얇다라는 거죠. 네네네. 예,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또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그 새싹 하나에서 그 성장하는 것도 예쁘지만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내는 것도 참 기특하고 이뻐요. 예, 그게 이게 삶이구나. 내가 괜히 이 세상에 그냥 왔다 가는 건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라는 거를 이 들에서도 느끼고 있어요. 예. 아, 그러시군요. 네네. 그래서 토항성도 저렇게 엄하게 그리신 건가요? 저 작품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토항성 폭포는 참 많이 그렸어요.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산에서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담고 싶은 게 물입니다. 예, 빛도 안 드는 굉장히 음습한 곳으로만 골라서 다니거든요. 다니면서 흐르는데 그러면서도 그 물기운으로 그 양분으로 싹을 틔우고 또 그 바위가 있으면 또 휘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면서 지나가더라도 그래도 여력이 좀 남으면 대양으로 가는 꿈을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교훈처럼 제가 그리는 폭포예요. 그래서 아주 우람하게 내려오는 폭포도 많이 그려요. 근데 이 토항성 폭포도 한 단계씩 부분으로 보면은 굉장히 거세고 우렁찬 폭포예요. 근데 그거를 다 3단, 4단, 하류까지 다 그려놨더니 사람 사는 길이 보이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길에 대한 애착이 좀 많은 산이에요. 예. 그리고 폭포에 별 이름을 붙인 건 저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런가요? 네네. 그렇군요. 네, 그만큼 저 꼭대기에서 발원해서 거의 하늘 끝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저것이 분명히 흐르고 흘러서 바다로 갈 거란 얘기죠. 그러면 바다에 갔다가 다시 수증기로 해서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환인데 저게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찾는데 저거만큼 좋은 길은 없다, 교과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애착이 많이 갑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애착이 많이 가도 어떤 컬렉터 집에 또 이렇게 뽑혀서 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제가 간직하고 보호하는 것보다는 더 그렇죠. 사랑을 많이 주는 곳에 그렇죠. 가는 게 사실은 좋죠. 네네네. 그리고 또 보면 지금 현재 보면 작가님의 작품은 대체적으로 좀 대작들이 좀 많으세요. 네. 근데 대작이 훨씬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그 에너지원이 어디서 오실까? 이렇게 큰 작품들을 계속 하시게 되면 굉장히 지치시기도 하실 텐데 그런 에너지는 어디서 얻으실까요? 아무래도 그 산에서 오는 기운이겠죠. 기운이고 또 다른 거를 신경 안 쓰게 해주는 우리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펼칠 수 있고 또 저런 큰 작업은 이것도 큰 것도 아니잖아요. 더 대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1년에 저런 작품을 한 10개씩은 해서 10년을 한다면 100점 정도는 만들어 놓고 싶은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10년 뒤에는 사실은 70이 다 되면은 저 캔버스 돌리기도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네. 아니, 이거를 요즘에 직접 100세 돌리기가. 시대인데. 근데 살긴 돌리는 살아요. 게, 살긴 사는데 힘이 돌려서 그릴 만한 힘이 안 나오고 또 사다리를 타야 되는데 사다리 위에서 그린다라는 것 자체가 무리가 가는 나이가 그 나이입니다. 이게 사실은 나한테는 저런 큰 작업을 하는 건 물론 이제 뭐 조수도 쓰면은 되긴 되겠지만 맞아요. 그거는 이렇게 그림 한 점을 끝내는 낙이 마지막 이 점을 찍으면서 받는 그 큰 행복이 남의 손으로 간다라는 거는 조금 저는 그래서 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싶다 해서 이 좁은 공간에도 항상 큰 작품을 한두 점씩은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지금 보면은 작가님의 작품은 대체적으로 네네. 우리 한국화가협동조합의 개인전을 할 때도 보면
이렇게 이제 대작들이 물론 있기는 네네네. 하지만 작가님의 작품은 대체적으로 큰 작품들이 많고 네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럼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 에너지도 네. 훨씬 더 많이 쏟으셔야 될 텐데 그게 이제 가능한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조금 일단은 다른 데 에너지를 안 뺏깁니다. 그 농사도 예. 지으셔야 되는데. 그건 그죠? 농사 아니고 자급자족. 거의 방치고 나와주면 고맙고. 아니 예전에 저희 이렇게 작가들과의 어떤 약간 이제 소소한 행사 때였나 작가님이 직접 손수 농사지은 걸 가지고 와서 이거 첫 수확한 거야 그러고 네. 이렇게 내놓으시는데 네네. 그 모습이 정말 저는 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아, 네. 예, 그래서 소박하지만 나눌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나누려고 또 지방에서부터 이렇게 또 챙겨오시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작가님이 평소에 이제 어떤 마음으로 작품을 대하는가를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뭐 소속 작가들이야 다들 훌륭하시지만 네네. 또 그런 분들이랑도 너무나 이렇게 돈독하게 잘 지내시고 네. 또 기꺼이 한국화계협동조합의 마지막에 또 개인전을 작가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 데는 또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작가님의 근데 이제 이런 질문도 제가 또 이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네네. 계속 푸른색만 고집해? 변화를 좀 주면 안 될까? 왜냐하면은 그럴 역량이 충분히 되시잖아요. 실력이 뭐 워낙에 제가 작가님의 이 블루를 하기 전에 작품들도 봤었거든요. 네네네. 좀 어마어마하신데, 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은 네. 제가 블루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지를 못했어요. 블루의 끝을 못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침잠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블루의 끝을 보고 싶어요. 예, 블루가 모든 화가들이 다루고 싶어하는 색이거든요. 한 번쯤은. 그리고 이게 하늘하고 자연의 색이라고 그래갖고 하늘하고 바다밖에 없지 다른 생물에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그거를 완벽하게 내 블루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정도가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더 깊이. 그러면은 작품의 확장성도 저희가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오늘 이번에 이제 설악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네. 그전에는 우리가 동트기 전에 네네. 작품들만 주로 만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노을도 볼 수 있고 약간 일출 혹은 일몰까지도 좀 확장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러면 조금 더 아쉽게도 또 그쪽으로 아직은 가는 것보다는 네네. 조금 더 이제 형상이 없어지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더 색 쪽으로. 네네. 예. 그리고 그 잔재주라 그러죠. 잔재주가 아직은 내가 못 버리고 있어요.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성인데 네네. 성이고 형사 그러니까 뭐 형태에서 오는 이 정성 그거를 아직 못 버리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내가 욕심쟁이라서 그러는 거지. 요걸 좀 덜어내면 조금 더 그 주는 메시지가 더 강하지 않을까. 사실은 제가 사람을 그린다고 해놓고 맨 산만 그리고 있는데 저 속에서 사람을 발견해내는 거는 산의 형상에 갇혀버리면은 사람을 발견해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욕심을 낸다면, 더 침잠한다면 약간 비구상 쪽으로 가면서 형상이 무너지면서 조금 더 색이 깊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확고하게 갖고 계시니까 네네.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혹시 그 갤러리 쿱에 와서 이제 작가님의 작품을 직접 보실 관람객들이 있겠는데 네네. 관람객들에게 내 작품을 보는 팁 정도 알려주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작가의 의도를 너무 읽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제가 발견하고 싶은 거, 내가 이거를 보는 순간 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경외심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굉장히 따뜻함을 느끼는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물건을 봤을 때 그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양면성은 있거든요. 굉장히 차가웠지만 차가움 속에서 따뜻함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 의도는 그거지요. 이 차가움, 극한의 차가움 속에서 굉장히 포근한 어떤 느낌을 받았으면 그게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으면 그런 건데 그거를 굳이 강조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특히 폭포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 폭포에서는 사람들이 폭포 하나를 크게 그렸을 때는
폭포 속에서 여러 가지를 발견해내세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발견해낸다는 거죠. 그런 재미도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 지금 방해가 돼서 그런 감상을 조금 오히려 막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감상자한테 조금 더 자유를 주고 싶은 거예요. 예, 형상이 없어진다라는 건. 그럼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 맘대로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림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 맘대로 보고, 예. 그러니까 내 가슴에 들어오는 작품이 최고의 작품이듯이. 그럼요. 예,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 드네요. 그림이 사람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주관적으로 받는 맞아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면. 객관적으로 받을 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에너지가 됐든 선함이 됐든 이거는 다 주관적인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조금 더 자유를 주는 그림이 조금 더 좋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우리 작가님을 뵙고 싶으면 언제 오면은 여기서 뵐 수 있을까요? 언제 계시는지. 저는 이제 주말 토요일 네네. 일요일에 있는데 다음 네. 주는 금요일도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면은 작가와 함께 작품과 함께 작가를 보고 싶으면 주말에 오면 되고 다음 주는 네. 금토일 네네. 이렇게 와서 네네. 계시면 네. 와서 걸음을 해주시면 우리 작가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이들 와주셔야 돼요. 심심해요. 그러니까요.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작가님 마지막으로 이런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가족분들에게 좀 감사의 인사를 방송이니까요. 이런 기회가 또 흔치는 않아서 네. 하여튼 제가 뭐 어떤 내 마음대로 나를 표출한다라는 건 사실은 가족의 희생이 없으면 좀 그렇죠. 힘든 일입니다. 예, 누군가 내가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또 많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이제 묵묵히 지금까지 해주고 있는 우리 가족들, 내 자식들 너무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족이 있어서 이렇게 또 작가님의 작품이 날개를 훨훨 달아서 이렇게 잘 좋은 작품으로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화가협동조합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 마지막 개인전에 네네. 기꺼이 또 이렇게 우리 작가님의 작품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참 좋습니다.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년에는 한국미술재단이라는 또 이제 타이틀로 조금 더 성숙하고 또 좀 더 큰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될 텐데요. 그때도 우리 작가님께서는 굳건히 우리 좀 지켜주시기를. 그럼요. 네. 자르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아우, 예. 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